2022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문법 영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1에서 12번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서술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풀다가 서술어로 쓰이면 이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른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풀었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서술어 자릿수 개념입니다. 서술어 자릿수 개념. 자, 서술어 자릿수는 뭐냐? 서술어는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필수 성분이 필요하죠. 네, 문장을 만들 때 그 성분들이 있는데 성분은 크게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필수 성분은 빠질 수 없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술목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애들은 이제 주성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자, 부속 성분의 애들은 요 관형어하고 부사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필수 부사어 그리고 필수 관형어가 있어요. 부속 성분이지만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따져주는 게 이 서술어 자릿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서술어가 필요한 어떤 문장 성분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단락을 보면 자,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전 보는 방법도 먼저 요렇게 앞에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것을 표제어라고 그래요. 표제어. 그리고 뒤에 동사 이거는 품사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원, 투 되어 있죠. 이것은 뜻이 두 개 이상 있다는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의어에 해당해요. 다의어. 다의어라는 것은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고 즉 뜻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을이니까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장은 주어는 반드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주어에 대한 성분 표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풀다라는 동사는요, 첫 번째 의미로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서술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는 것 요거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의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애을 되어 있어요. 애을.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어는 반드시 필요한가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애가 있네. 애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필요로 한다. 세 자리 서술어. 이게 이제 서술어 자릿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의미가 나타나 있죠. 자, 아래 또 보도록 하겠어요. 자, 대괄호 기호 안에는 표제어 풀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문형 정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항상 요구하므로 문형 정보에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어가 서술어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으며 국어사전에서도 문형 정보가 다르게 제시된다. 뭐 뻔한 내용이죠. 자, 지금 A 부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은 바로 풀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이게 A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1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는 부사어를 요구한다. 자, 포인트 2-1이에요. 2-1에 뭐가 부사어를 요구를 한다. 자, 그러면 2-1을 한번 봐주면 되겠죠. 2-1을 보니까 부사어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설명 만든 설명이죠. 두 번째,
문형 정보에 주어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풀다는 주어를 요구한다. 아까 얘기했고 A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이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를 이게 사전에서는 생략합니다. 주어 표시를 생략하고 있어요. 3. 1-1과 2-1의 의미는 의미로 쓰이는 풀다는 모두 목적어를 요구를 한다. 자, 그럼 타겟이 1-1과 2-1에 목적어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먼저 1-1을 볼까요? 을 목적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2-1, 자, 을 역시 목적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죠. 4. 풀다가 1-1의 의미로 쓰일 때와 1-5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같다. 자, 역시 마찬가지 타겟 1-1과 1-5의 문장 성분 개수 확인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1하고 1-5를 보니까 네, 지금 조금 약간 지저분하죠?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1-1하고 1-5의 문장 성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묶여 있고 바로 위에 을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 개수는 주어하고 목적어, 자, 두 자리 서술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그는 10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에 쓰인 풀다의 문형 정보는 사전에 애을로 표시된다. 자, 그러면 애을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2-1이었어요. 2-1. 자, 그런데 2-1은 액체에 다른 액체나 가루 따위가 섞이다, 이게 되겠죠. 액체에 다른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5번을 보니까 그는 10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 자, 왜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 풀었다의 의미, 애을이 필요로 하는 풀었다의 의미는 뭐였어요? 뭐 액체, 여기다가 가루 섞는 거였죠. 그렇죠? 뭐 설탕을 물에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매듭을 풀었다. 매듭은 액체나 가루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매칭을 잘 해주시면 되고 선지에서 나와 있는 설명이 지문에 있는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그거 확인해 주면은 문법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매듭을 풀었다. 매듭을 풀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될까요? 몇 자리 서술어가 될까요? 얘는 주어하고 목적어만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써보면 그는 매듭을 풀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줄을 풀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위에 있는 질문 나머지 내용 봅시다. 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갖춰져 있어도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자, 전제된 게 뭡니까? 바로 호응이죠. 호응. 호응이란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오는 것을 말한다. 길을 걷다가 흙탕물이 신발에 튀었다. 나는 신발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물에 세제와 신발을 풀었다. 다행히 금세 자국이 없어졌다. 자, 위 예에서 밑줄을 친 문장이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이유는 모모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인 풀다의 모모로는 모모시 와야 호응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직접 풀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선제를 끌고 와서 풀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장 성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물에 세제와 신발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하고 호응되는 것을 찾아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서술어하고 호응되는 걸 보니까 지금 신발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발을 풀었다. 즉 여기에서 목적어는 신발인데 신발을 풀다? 말이 안 맞죠. 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뭘 푸른다는 얘기입니까? 뭘 풀어요? 세제를 풀겠죠. 세제를. 그렇죠? 네, 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풀다의 목적어로는
목적으로는 뭐뭇이 와야, 여기서는 세제가 와야 되겠죠. 세제에 얘가 와야지 호응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다시 지문을 볼까요? 그러면 3, 4, 5번은 다 제낄 수가 있겠죠. 3, 4, 5번은 제끼고, 자, 목적어가 와야 되고, 니은에는 뭐가 옵니까? 액체나 가루 따위 해당하는 말, 즉 세제가 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물에 신발을 넣고 세제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조금 변형을 줘야 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보기 2의 기역 미음을 발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표준 발음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표준 발음이라고 한다면 음운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운 변동.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작은 단위고요.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표기와는 달리 발음되는 부분들,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문법적 개념 그리고 문법적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정리가 되어 있고 정리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항이 나오면 이 조항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법 공부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러한 문법 조항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 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개념들 그리고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손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문 보도록 할게요. 제10항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시옷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읍 비읍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법 조항이 쓰이는 패턴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기역 시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묶였죠.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이렇게 묶여 있고 비읍 시옷 이렇게 묶여 있고요. 얘네가 어말, 어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맨 뒤 또는 받침을 의미합니다. 말의 맨 뒤 받침 또는 자음 앞에서 자음 앞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받침을 의미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발음해라?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조항이 나오면 이걸 못 읽어요.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문법적 개념과 용어가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11항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을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똑같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감 발음, 자, 요거는 뭡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죠. 활용하는 말, 뭐 먹다 먹고 먹니 먹자,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런 것이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말 끝에 받침이란 얘기죠. 용언 어간의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거꾸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고 개념을 잡으면 문법이 굉장히 쉽다. 자, 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미가 뭔지 전미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따로 지금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어미는 말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세트입니다. 즉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전미사는 뭐냐면
접근한다, 꼬리 뒤에 붙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접미사가 어간 뒤에 붙어서 또는 뭐 단어 뒤에 붙어서 다른 말,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접미사입니다. 즉 파생시키는 파생시킬 때 필요한 말이 접미사예요. 이거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옮겨서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항 받침, 기역, 디귿. 자, 이렇게 또 가로 열었죠?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받침, 기역, 디귿, 비급 뒤에 연결되는 그드부스즈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 자, 보기 2. 책장에서 읽지 않은 시집을 발견했다. 자, 그럼 기역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자, 1번 기역은 11항 23항의 규정에 따라 일지로 발음해야겠군. 자, 그럼 11항 한번 봅시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리얼 기억이 있네. 자, 리얼 기억입니다. 그쵸? 리얼 기억을 조항을 보니까 잠깐만요. 좀 컴이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리얼 기억 보니까 여기 있죠? 얘는 어떻게 발음해라? 각각 기억으로 발음해라. 그쵸? 다만 용언의 어감 말음 리얼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익지를 보니까 뒤에 뭐가 왔어요? 지읒이 왔어요. 지읒. 기억이 아니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이렇게 발음해라는 얘기죠. 자, 23항 규정이라고도 되어 있네. 23항 규정에 따라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뒷부분이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발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지로 되어 있죠? 이 발음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자, 리얼 기억이 리얼로 발음할 때에는 뒤에 첫 자음이 기억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기억이 아니라 지읒이 왔죠? 틀렸네. 자, 2번 단말 볼까요? 차분히 앉아. 14항 규정에 따라 앉아로 발음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14항을 보는 겁니다. 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거력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앉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그러니까 뒤에 거를 옮겨서 발음해라. 앉아. 맞는 설명. 자, 그럼 디귿 옮겨. 11항 규정에 따라 옮겨. 자, 11항을 볼까요? 자, 리을 미음은 뭐로 발음한다? 미음으로 발음한다. 옮겨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11항 23항 규정에 따라 읍고로 발음해야겠군. 자, 리을 피읍이었어요. 리을 피읍. 그럼 리을 피읍 찾아 들어갑니다.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항이었습니까? 23항 규정. 23항은 자, 뒤에 연결된 애들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읍고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어요.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한 11항 자체가 자음군 단순화인데 바로 리을 피읍을 하나만 발음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음군, 자음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발음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좀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23항 규정에 따라서 된 소리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는 설명이네. 미음도 볼까요? 10항 23항 규정입니다. 10항 23항 규정에 따라 갑진. 자, 10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비읍 시읒은 뭘로 발음해라? 비음으로 발음해라. 자, 그럼 갑은 여기에 값은 어떻게 이렇게 먼저 발음해야 되겠고 23항은 된 소리였죠. 뒤에 나오는 지읒을 된 소리로 발음해라. 갑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문법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매칭 연습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는요, 좀 굉장히 좀 불친절한 문제예요. 예, 불친절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뭐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제 채널에도 품사하고 문장 성분 좀 간략하게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뭐 찾아보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4번 문제는 굉장히 좀 불친절한 문제이고, 이 문제 안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곳은 선생님, 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관형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품사의 통용이라고 그래요. 품사의 통용. 자, 간략하게 우리 품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의 단어의 갈래는 구품사 9개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원, 다른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원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조사, 관계형, 그 다음에 감탄사, 독립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리고 문장 성분,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쓰임을 하는가도 역시 탑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1 수준에서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관형사로도 쓰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쓰이는 연필 하나를 꺼냈다. 이때 하나는요, 지금 수사로 쓰이고 있어요. 얘가 수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뒤에 체연이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조사는 체연 뒤에 붙어 있고 체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나타내죠. 자, 물론 하나가 수관형사라도 쓸 수가 있어요. 하나가 수관형사라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쓸 수가 있나? 하나. 수관형사로 쓰려면 뒤에 체언이 와야 돼요. 이건 안 되는구나. 얘는 수사로만 쓰이는 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문장의 성분, 문장 구성 요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잘 모를 겁니다. 그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이제 첫 시험을 보게 된 건데 문법에 대한 어떤 기본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마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쉰다. 자, 이 둘째도 수사예요. 수사인데 얘가 왜 수사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양수사입니다. 순서. 서수사요. 미안. 즉 수사는 크게 둘로 나누면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나눠요. 서수사는 제1, 제2, 제3,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둘째는 기본적으로는 수사인데 서수사인데 관형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볼 때 뒤에 주라고 하는 단위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체연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관형어 역할, 관형사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개념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 문제가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 학기에 책 3권을 읽는 게 내 목표야. 자, 이때 당연히 관형사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뒤에 권이라고 하는 단위명사를 쓰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새가 수사로도 쓰이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수사로도 쓰이는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한번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새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뭐 은는이가 을을 다 안 붙습니다. 뭐 새가 새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얘는 오로지 관형사로만 사용합니다. 자, 6명이나 이 길의 자원에서 정말 기쁘다. 이때 6은 여기서는 지금 수관형사로 쓰이고 있어요. 관형사로.
왜냐하면 뒤에 단위명사의 명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장 안에서는 관형사로만 쓰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6이 다른 문장에서는 수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수사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조사가 붙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이 문장 말고 다른 문장을 만든다고 치고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6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있다. 이 주격조사 이가 이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6은 요렇게 사람 6이 있다. 요런 문장에서는 체연, 즉 수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같은 경우에는 관용서로도 쓰이고 수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책 3권 할 때의 새는요, 관형사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체연으로 쓸 수가 없다.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14번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요건데요. 사실 요 문제는 아마 고2, 고3 친구들도 조금 까다롭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15번 기억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현, 저기 버스 온다. 얼른 타자. 우리가 오늘 영화를 볼 장소로 가는 버스야. 경준, 차에 사람이 많아 보여. 차라리 택시를 타자. 자, 그럼 이때 차는 버스를 의미하겠죠? 자, 1번을 보니까 니은과 기억. 니은은 버스의 상이어로서 기억을 가리킨다. 아이고야, 상이어, 하이어 개념이 더 나오네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함의 관계, 즉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보면 단어를 분류할 때 보면은 어떤 그 범위, 범주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넓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차 안에는 뭐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버스 입장에서는 차가 상이어예요. 위에 좀 이렇게 뭐랄까 범주가 더 넓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버스, 택시, 트럭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이어가 되겠죠. 이거를 상이어, 하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좋아. 그런데 이곳이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여기가 혼잡한 데는 아닌데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 자, 디귿과 리을은 이곳이 여기가 같은 장소죠? 자, 그래서 2번 디귿과 리을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곳을 가리킨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급하게 와서 그런지 목이 마르네. 물병 좀 꺼내줄래? 배낭을 열면 물병이 2개 있어. 잠시만. 이 중에서 더 작은 것을 주면 돼. 자, 이 중에서 자, 물병이 2개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는 뭡니까? 물병 2개를 의미하죠. 더 작은 것, 더 작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경준이가 달라고 하는 게 되겠네. 자, 3번. 미음은 배낭을, 비읍은 물병을 가리킨, 틀렸다. 미음은 배낭이 아니라 물병 2개 중에서 이게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응, 고마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한 영화는 누가 추천한 거야? 자기가 봤는데 재미있더라면서 민재가 추천해줬어. 이때 자기는 민재죠?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경준이하고 지연이가 되겠네. 5번 이응은 민재를 가리킨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아니고 시오스 화자와 청자 좋죠. 예.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4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